통증은 환자가 의사를 방문하는 주요 증상 중에서 5번째 빈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아프다가 조심하면 곧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혁 원장과 함께 요통과 디스크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허리 통증. 단순한 요통인지 허리 디스크나 다른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환자는 불안하고 궁금해합니다.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고 디스크와 감별해야 할 질환도 많아서 구분은 쉽지 않은데요. 요통의 주요 원인인 허리 디스크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 이게 실제로 디스크인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사실 일생 동안 그 아나운서 분께서도 아파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허리 아프죠.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네. 해서 대단히 흔한 질환인데요. 사실 요통의 원인을 나열하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약간의 분류를 해보면 시민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부 장기라든지 뭐 콩팥의 이상이라든지 그런 내장기 이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다리나 복부의 혈관 같은 게 이상이 있어서 혈관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 자체가 염증이 생기면서 척수염이라든지 그런 신경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하는 허리뼈 요통, 그래서 이제 척추로 오는 경우도 대략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척추성에 해당하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척추 주위의 근육이라든지 인대 이런 게 약간의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일과성으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경우 그걸 요추염자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약 7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네. 디스크와 직접 관련해서 디스크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뭐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그리고 나이 들면 또 노인성 그 퇴행성 변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나머지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디스크는 아니고요. 일회성으로 원인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척추에 국한하여 의심을 한다고 하면 척추의 염자라든지 그리고 퇴행성 디스크 다음으로 디스크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보통은 허리가 많이 아프면 흔히들 디스크부터 의심하고 보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그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한 거네요. 네네. 네. 보면 시민성이라고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건가요? 실제로 허리에 아무 기질적인 병변이 없는데 정신적인 불안감이라든지 노이로제 때문에 요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잘 모른다고 해서 요통이 있는데 야 그거 정신성이야 아니면 뭐 신경성이야 이렇게 단순히 치부하면 안 되겠고요. 예. 다만 이런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를 하면서 소화력도 많이 떨어지죠. 네, 그렇죠. 가슴도 답답하고. 네. 그런 것처럼 논문에서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거나 심리적 요인이 많을 때 요통의 발생 빈도와 그 정도가 증가한다는 논문, 그런 증거들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 가중치를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통을 유발하는 다른 위험 인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물건을 많이 든다든지 허리를 많이 뒤트는 작업을 많이 한다든지 진동에 많이 노출이 된다든지 근데 그 진동에는 자동차 운전도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더더더 이렇게 그 공사장에서 하는 진동도 해당이 되지만 기계적인 진동 있잖아요. 그게 계속 오랫동안 진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디스크의 탈수에 관여한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 그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걸 안 해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흡연 같은 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허리 디스크는 어떤 병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야생에서 동물들은 디스크가 있다는 보고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말고는 야생의 동물들은 이렇게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근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네. 손에 자유를 얻으면서 여러 가지 물건도 발생시키고 문화가 발전한 대신에 허리 디스크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중이 가해지면 그 디스크라고 하는 게 뼈 사이에 있으면서 충격 완화 장치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쿠션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전거 그 타이어처럼 겉에를 싸고 있는 그 단단한 섬유륜이라고 하는 막이 있고 네. 그 안에 솜, 젤리 뭐 그런 것처럼 쿠션처럼 그 안에 그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보고 그 수액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처음에 그 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90% 이상 물로써 그 충격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고르게 충격을 분산을 시키는데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수액이 물 성분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다당류라든지 단백질 구조가 변하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충격 흡수 장치의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압력이 다른 곳에 편향되게 이렇게 가면서 어느 한 부위가 이게 늘어날 수 있죠. 그 다이어가 늘어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어디가 늘어나거나 찢기거나 그래서 그게 밖으로 이렇게 삐져 나오는데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그게 압박을 받게 되면 그걸 보고 디스크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실 누구나 퇴행성 변화는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디스크는 누구나 있다고 볼 수도 있나요? 그게 이제 간단하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논문에서 보면 35세 이상의 증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네. MR을 찍어봤더니 뭐 50% 이상 다 디스크가 있더라. 네. 그 나이 들어서 다 디스크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디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증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아파하는 사람도 네. 있기 증상이 너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병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그래서 꼭 단순히 퇴행성 문제로만 볼 건 아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후자 의견을 줘서 이 병적인 상태다. 그래서 어떤 디스크가 어떤 상태가 되면 증상을 일으키는 병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증상이 있어야 디스크라고 네.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의아했던 게 요즘은 10대에서도 디스크가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네. 네. 10대에는 디스크가 왜 생기나요? 여러 가지 이제 작업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도 많이 하죠. 운동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나 그런 것도 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가 있는데 그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가 이 변하는 그런 가중치를 많이 주고 있는데 아이들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디스크라고 하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꼭 디스크가 아니라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자세 같은 것도 충분히 관여를 하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연구 중이고 뭐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네. 또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꼭 디스크 때만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다리에 내려오는 신경에 자극이 되는 상황이면 모두 다 다리가 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좌골 신경통이라고 그래요. 이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을 좌골이라고 하는데 네. 좌골이 당기는 신경을 좌골 신경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디스크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신경이 누를 수 있는 게 협착증에서도 누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해서 골반에서 다리 쪽으로 넘어오는 그 엉덩이 부분에서 근육 내에 신경이 눌려가지고도 그런 비슷한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리가 당긴다고 해서 모두 다 디스크를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증상도 염두에 보고 그다음에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디스크와 뭐 협착증의 증상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나요? 네네. 그 임상적으로는 사실은 증상만 들어봐서 네. 이게 디스크일까? 이게 협착증일까? 이것만 구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면 협착증의 경우는 허리를 숙이게 되면 그러니까 걸을 때 다리가 당겨오고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고 오히려 이론적으로만 보면 디스크인 경우는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가 허리를 숙인다고 해서 증상이 악화되진 않지만 이게
뒤로 젖혔을 때 허리 통증이 많이 심해진다고 하면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뒤에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오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아주 지극히 이론적인 거고요. 네. 환자분 앞에서는 모든 다 증상이 섞여 있어서 그 증상만 들어봐서는 이게 협착증이다, 디스크다, 뭐 후관절 증후군이다 이렇게 구별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또한 임상에서 보면 같은 4, 5번 디스크인데 그러면 증상이 다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다 달라요. 한 분도 같은 분이 없거든요. 물론 비슷한 이유는 있지만 그래서 증상 하나만 가지고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MRI 검사도 받아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MRI를 찍었는데도 뭐 협착증을 디스크라고 하고 디스크를 협착증이라고 하는 그런 오진이 있을 수 있나요? 사실은 그게 오진이라기보다는요. 예. 그 의사분들의 판단에 조금씩 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디스크가 처음에 생길 때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게 분산력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충격 흡수 장치가 좀 고장이 나면 그 압력이 뒤에 관절이라든지 인대 쪽으로 더 갑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는 디스크가 무게의 6에서 7을 받고 뒤에 관절이 2에서 3을 받습니다. 근데 디스크가 이제 병들어서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 뒤쪽으로 많은 무게를 넘기게 돼요. 네. 그러면 뒤에가 두꺼워지겠죠. 압력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쪽 뒤에 관절이 두꺼워지면 신경 지나가는 관을 좁게 만들거나 신경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거기에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MRI를 찍어보면 그런 게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증상을 봤을 때 협착증, 그러니까 뒤에 인대라든지 관절로 인해서 신경관이 면적이 좁아진 게 더 우선이냐 아니면 볼록하게 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시점에 따라서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분은 협착증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디스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뭐 분류법은 없지만 네. 그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할 때 어머니는 같이 있는데 디스크가 한 8 정도 되는 것 같고 협착증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증상을 일으키시는 원인이 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해봅시다라고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결국 두 가지 질환이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보통은 아래쪽으로 통증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상반신, 그러니까 팔까지 저리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네. 이것도 디스크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제 척추를 통해서 보면 척추에서 이제 양옆으로 신경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30도 정도 이렇게 아래로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척추에서 뭐가 생기면 그 아래쪽으로 증상을 일으켜요. 네. 직접적으로 위로는 신경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위쪽에 증상이 생기냐? 이제 허리 쪽이 밑에 쪽이 안 좋으면 주위에 척추 주위근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가 놀라거나 그러면 이렇게 웅크리잖아요. 이렇게 웅크리게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 척추 주위에 그 안정성을 기대하는 작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게 아프거나 그러면 이렇게 수축을 해요. 네. 수축을 하면 우리가 사람 몸을 옆에서 봤을 때 등은 이렇게 앞쪽으로 굽어져 있고 허리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곡선이 변하는 게 흉추, 네. 등하고 허리하고 이 곡선이 변하는 그 부위가 네. 변곡점이 되죠. 네. 그래서 그쪽에 무게중심이나 그런 게 힘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4, 5번 그 허리띠 지나가는 부위에 있는데 그쪽에 안정성을 취하기 때문에 장요근이라든지 척추 주위근이 이 방어 동작으로 수축을 하면서 그쪽에 힘이 몰리면서 아픈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허리가 안 좋으면 뭐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일어나도 되는데 아이고 하고 이거 손을 짚고 일어나거나 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상체나 그런 걸 나도 모르게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 근육에 무리가 된다든지 그래서 2차적으로 신경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2차적으로 그렇게 많이 써서 그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허리만 아픈 줄 알았더니 팔까지 이렇게 같이 같은 쪽으로 저리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거 풍 오는 거 아닌가 네.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한쪽으로 증상이 허리 디스크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그 팔 쪽의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또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목에 또 따로 디스크가 있는 분도 세 번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목에 같이 디스크가 있거나 무슨 이상이 있을 확률도 20, 30% 정도 됩니다. 20, 30%나 되나요? 예. 참 이게 증상들이 다양하고 또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진단을 내리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식욕이 떨어져서 뭐 체중이 10kg 이상 줄었다. 사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디스크는 이제 불편을 초래하는 질환이지 이게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체중이 짧은 기간에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뭐 식욕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발열 같은 증상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허리 디스크보다는 다른 증상을 다른 질환을 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걱정으로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이제 좀 체중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그런 그 자세에 상관없이 통증이 있다든지 발열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다른 질환이 있으면 우리가 척추내 염증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신경이 내려오는 그 부위에 뭐 종양이 생긴다든지 그런 이유로 신경만 눌리면 똑같은 디스크 증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2차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고 검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허리가 아파서 분명히 디스크는 의심이 되는데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은 이제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해서 네.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레드가 빨간색이죠. 네. 적색 경보, 뭐 사인, 증후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18세 미만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러니까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발생률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데도 심한 통증이 허리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55세 이상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통증이 발생한다. 이게 나이 들었을 때 갑자기 통증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리고 근데 이제 심각한 사고 후에 이제 요통을 호소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동작과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체 병이라든지 다른 병, 다른 종양이라든지 그런 전신 질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다음에 종양 환자, 그리고 이제 전신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약물을 많이 사용한 분들에서 요통이 많이 발생을 하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상태 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체중 감소가 이유를 알 수 없게 갑자기 체중 감소가 많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그 척추에서 보면 배뇨, 그다음에 배변 장애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빨리 병원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다리 힘이 떨어진다든지 걷기가 힘들어진 보행 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바로 힘이 떨어진다, 다리 쪽에 힘이 갑자기 떨어지는 증상이 같이 동반돼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증상들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병원을 찾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디스크 판명을 받고 난 이후에 운동을 이어가도 되는지거든요. 우리가 통증을 견딜 수만 있다면 어떤 운동이든지 사실은 가능한데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일회성 재미로 운동을 하기보다는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척추 근육을 충분히 강화시켜야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권하시는 수영이 운동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요령을 잘 모르고 하더라도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특히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도 있기 때문에 관절,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나 골반 관절이 안 좋은 분들도 근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허리의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우리가 큰 근육보다는 그 안에 작은 근육, 그리고 척추 주위근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것만 움직이는 운동은 사실은 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천천히 운동하면서 땀이 삐직 나는 운동들, 이게 요가나 필라테스라고 네. 해서 호흡근과 같이 해서 운동하는 것을 자주 권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 골프 운동을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선수 중에, 제가 아는 선수 중에 타이거 우즈라고 그 사람도 골프채를 잡기 전에 3시간 정도 그 체력 운동을 하고 스윙을 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현실로 보면 30분 스트레칭 합니다. 아니 30초. 네. 30초 스트레칭 하고 바로 풀스윙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다칠 확률이 더 많다. 그래서 충분히 기초 체력 운동을 하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의 사실은 종류라기보다는 어떤 게 다칠 확률이 좀 적냐의 네. 문제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도 어떤 운동이 됐든지 간에 꾸준히 그리고 바른 요령으로 적당히만 하면 어떤 운동이든지 허리 강화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요통과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의 시력이 언제 완성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어린이의 시력은 생후 2, 3개월에 급격히 발달해서 만 2, 3세가 되면 평균 0.4에서 0.5 정도에 이르고 7, 8세엔 거의 완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시나 약시 등 시력 발달을 저해하는 원인이 있는지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릴 적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아도 시력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가 자주 넘어지거나 TV나 책을 볼 때 눈을 찡그리거나 눈을 치켜들면서 보거나 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